6째 날, 좌우의 학습법.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얼만큼 노력하고 있나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가필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클래스메이트 중에 수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가필드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맹렬히 공부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은 언제나 그 학생 쪽이 항상 우수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가필드는 문득 그 학생 방 쪽을 보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는 거지? 불이 켜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자니 10분 정도 후에 소동되었습니다. 가필드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찼습니다. 그래, 이 10분이다. 그는 다음날 밤부터 10분 늦게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가필드는 마침내 그 학생을 추월하고 톱이 되었습니다. 훗날 가필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분을 이용한다. 이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초래하는 비결인 것이다. 치, 암기력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야? 암기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기억 속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암기하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고 그 속에 담긴 개념과 원리에는 무관심하단 말이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암기법은 내용이 아니라 그저 나열된 단어를 암기하는 수준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나 많은 분량을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효과적인 암기를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있지. 왜 없겠어? 바로 암기의 메커니즘과 뇌과학을 활용하는 거야. 아, 서점에 가서 뇌과학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전통적인 학습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과학적인 실험과 분석, 연구를 통해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게 바로 뇌과학인 거지. 그럼 뇌과학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우리 뇌가 알아서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지. 그리고 시간과 노력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돼. 치, 공부 잘하는 것과 학습 감각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 공부는 입력, 저장, 출력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만약 이 감각기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의력 결핍과 독서 후에 기억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학습 현상이 발생하게 되지. 아, 그래서 학습 감각이 중요하단 말이구나.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니? 글쎄, 뭔데?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가 어렵다는 거래. 장난치고 떠돌거나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감각기관은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야. 눈은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우며 손에 펜을 들고 뭔가를 적으면서 학습 감각을 살려야 해. 우리 학생들의 학습 감각이 살아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자세가 되면 우리 선생님도 최고의 명강의로 보답하시겠지? 재능아, 다빈치, 공부를 잘하기 위한 암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좋았어. 기초기억법부터 알아야 해. 첫째로 기억법의 기본인 결합법이 있어. 이것은 기억해야 할 사항을 결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컴퓨터와 관련된 기억 사항이 있다면 동생을 결합시켜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어내는 거야. 컴퓨터와 동생이라? 동생이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UCC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결국 동생 하면 컴퓨터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 결합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강한 자극이 되도록 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결합법에 이어 두 번째는 변환법인데 기억해야 할 사항을 기억하기 쉽게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야. 변환법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억법이 아니고 주로 다른 기억법의 보조로 쓰이는 기억법으로서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을 쉬운 사항으로 변환시키는 거야. 변환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각자가 연구하여 얼마든지 새롭게 개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결합법, 변환법. 그 다음은 뭐야? 심상법인데 이것은 기억을 빨리, 오래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바람과 산맥을 외워야 한다면 신바트의 모험에 나오는 왕자처럼 카펫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산맥을 넘어갈 때의 감정을 스스로 느껴가면서 자기 암시를 주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강한 심상을 스스로 남기는 방법이지. 우리 뇌는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느낌과 감정을 담은 심상법을 잘 활용하면 기억력이 놀랄 정도로 향상된다고. 여러분아, 시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니? 과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암기력이 아닐까? 맞아. 그 이유는 시험의 특성상 완벽한 암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암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뇌의 특성을 알고 뇌과학의 원리에 따라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외우는 것이 좋아. 이것을 좌우뇌 학습 전략이라고 하지.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좌뇌는 논리, 언어, 수학 같은 능력과 관련이 있고 우뇌는 감성, 이미지, 상상력 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지. 우와, 우뇌와 좌뇌라? 그래.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의 장점과 학습 내용의 특성에 맞춰서 좌우뇌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 좌뇌와 우뇌의 학습법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좌뇌 학습법의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좌뇌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은 같은 종류끼리 묶는 거야. 예를 들어 당근, 고등어, 우유, 오이, 치즈, 꽁치, 파프리카, 요구르트, 갈치 등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당근, 오이, 파프리카 등 야채, 고등어, 꽁치, 갈치 등 생선, 그리고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 등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암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좌뇌 학습법에 이어 이번에는 우뇌 학습법의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줘. 물론이지. 우뇌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은 이미지와 스토리를 활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풍선, 돼지, 동전, 우산, 어린이, 아이스크림, 바다, TV, 호랑이, 무지개, 참새, 스키, 우물, 나무젓가락, 별 등을 순서대로 외우면 몇 개 못 외우게 돼. 맞아. 아마 절반도 힘들걸? 그런데 각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만들면 모두 쉽게 외울 수 있게 되지.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풍선에 돼지가 매달려 있고 돼지 코에 동전이 들어있으며 동전에 우산을 쓴 어린이가 그려져 있다든지 어린이 손에 아이스크림이 들려져 있고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바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바다 위 요트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TV 속에 호랑이가 보이고 저 멀리 무지개가 뜨는데 무지개 위에 참새가 앉아있다든지 갑자기 나무젓가락을 신고 한 사람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물에 빠지고 그 안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 등이 바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야. 우와, 재미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볼까? 학습 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 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